네, 안녕하십니까. 이지티비입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이지티비 구독자 전용 오픈 카카오톡방이 있습니다. 평택 소식, 그리고 부동산 소식,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소식을 이 방송보다 빠르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래 댓글에다가 저희 참여 링크랑 참여 코드 달아놨으니까 바로 눌러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주제는 이 진이역에서 평택역까지 경부철도 지하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이제 뉴스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평택시에서 뭐 이제 갑작스럽게 내놓은 거는 아니고 사실 예전부터 지금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는 어떻게 되고 추진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경부선 철도 지하화로 원도심 활성화 이끈다라는 이제 부제가 있는데 아마 타당성 용역에 착수했다는 소식이에요. 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간단하게 6가지 제가 목차를 준비를 했고요. 뭐 추진 배경, 추진 연역, 그리고 뭐 예산도 한번 저희가 유추해 보겠고요. 뭐 기대 효과, 결론까지 한번 6가지를 타이틀을 나눠서 알아볼게요. 자, 우선 추진 배경, 이거 평택시에서 이제 밝힌 자료인데, 자, 경부선으로 인해 관내 도심이 동서로 단절된 상황이라며 철도 지하화를 통해 동서 지역을 연결하고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거는 1월 4일 밝혔다라는 뉴스고, 자, 지도를 띄워놨죠. 자, 진이역부터 해서 송탄역, 서정리역, 그리고 평택지제역, 그러니까 평택역까지거든요. 이 위에는 이제 오산이고요. 이 아래는 이제 성완, 천안이죠. 이쪽에 있고, 이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으로는 뭐 진위, 그리고 뭐 이제 신장동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또 우측으로는 이제 이쪽은 뭐 이충동, 그리고 지산동 이렇게 있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고덕국제 신도시, 그리고 이쪽도 뭐 이충동이나 장안동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아래에는 이제 뭐 세교동도 있지만 지제동, 방충리,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뭐 세교동 이렇게 있고, 아래쪽으로는 원평동, 그리고 막 비전동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결국 경부철도 때문에 단절이 됐다. 어디 서쪽과 이쪽 동쪽이 단절이 됐다. 그래서 이 지상철로 다니는 이 철도 구간을 지하화를 해서 기존 원도심과 신도심이 있죠. 연결을 해서 이제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러니까 평택시의 입장은 지금 이렇게 좀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평택시의 입장인 거고요. 지금 딱 봐도 일단 평택 자체가 사실은 딱 이렇게 가운데로 분할이 된 모습이죠. 지도를 봐도. 자, 추진 연역을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갑작스럽게 이게 진행한 거냐? 그건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10년 전이죠. 10년도 더 됐죠. 2014년 12월 당시 이제 공재강 시장님인데 이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래는 이제 공약 사항에 넣었대요. 진유역에서부터 당시에는 지제역이었죠. 지하화를 시키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넣었는데, 자, 민선 6기 핵심 공약 선정을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2014년 12월에 공식적으로 이제 사과를 하셨다고 해요. 그 이유는 추정 예산이 3조가 당시 10년도 넘은 시점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재정 부담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이 나서 이때 포기를 했다고 해요. 사실 이제 10년 전에도 추진을 했던 사업이에요. 근데 2024년 작년 2월에 4월 10일 총선이 있었죠. 그때 이제 여당과 야당이 주요 공약 사항으로 기존에 일단 지상철로 있던 부분을 지하화 시키겠다는 공약을 양 당에서 냈어요. 이 당시에 진이역에서 평택역까지 지하화 시키겠다. 그리고 이 대상지로 이미 거론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막대한 재원이 이제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고, 그럼 이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민간 자원을 보태서 현실화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지하화된 이거 철도로 이제 지하화를 내렸으니까 기존에 있던 그 상부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부층을 뭐 공간 활용을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당시에 이제 여당과 야당이 제안한 방법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뭐 공원과 도시를 결합한 미래형 도시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민주당에서는 뭐 주거와 상업, 일자리 등 자족 기능을 갖춘 공간 조성을 각각 추진하겠다라는 이제 구상을 말씀을 하셨대요. 민간 기업에서 뭐 주거시설, 상업시설 이런 뭐 도시를 만들게 되면은 개발 이익금이 나오잖아요. 그 개발 이익금으로 막대한 자금을 충당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많이 흘렀죠. 이제 가장 최근에 2025년 1월에 철도 지하화 사업 타당성 기본 구상 용역을 이미 발주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내년 3월 말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럼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경기도에 보고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토부에 이 사업을 제안을 한대요. 그리고 이제 2025년 5월 말까지, 그러니까 올해 5월 말까지 지하화 추진 구간을 선정을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평택시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평택시 출처인데요. 과업 개요를 한번 볼게요. 용역을 발주를 했다고 했잖아요. 자, 과업명이 평택시 철도 지하화 사업에 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 여기는 이제 위치가 나와 있네요. 자, 경부선 진이면 야망리에서 유천동 구간, 그리고 기간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15개월, 1년이 넘는 시간이죠. 자, 과업의 배경.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철도 지하화를 통해 노선 구간 지하화, 상부 개발 구상 등 도시 공간 재편성 및 개발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를 하겠다. 자, 과업의 목적. 자, 본 과업은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의 국정 과제를 반영하고 도시 미관과 지역 발전을 위해 철도 지하화 및 상부 활용 방안에 대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제공 및 개발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기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가능하냐 뭐 이런 용역을 좀 준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나온 건 없어요. 그냥 용역 기간인 거죠. 용역을 줘가지고 이 사업이 타당성이 나오는지 그 확인하는 그 과정을 거치려고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 피셜이에요. 지하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은 예산은 얼마나 들어갈까, 뭐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아직 뭐 공식적으로 나온 이제 자료는 없죠. 왜냐면 지금 이제 용역 중이니까.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해 봤을 때 한번 이제 제 피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지하화 구간 및 범위는 자, 진역부터 시작해서 송탄역, 서정리역, 평택지제역, 평택역, 이게 이제 평택 관내에 지나는 5개의 철도역이죠. 그리고 총 연장 길이가 20km랍니다. 진역부터 평택역까지 20km를 지하화시키겠다. 그러면 예상 수요 기간 및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라고 제가 이제 궁금해서 한번 추론을 해봤는데, 총 사업 기간이 이제 설계부터 이제 공사까지가, 공사 시작하는 데까지가 아마 3년에서 한 4년 걸리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이제 평택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서울도 오세훈 시장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추진을 하고 있죠. 근데 서울도 70km 구간을 공사가 시작하고 나면 8년을 예상한대요. 그러니까 상부층 빼고 이제 지하화 시키는 기간만. 그래서 저는 용역 발주를 넣고 뭐 설계도 나와야 될 거고, 이제 공사가 시작되면은 그래도 평택 20km 구간은 한 3년에서 4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지하화 공사하는 데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예상 사업비는 약 저는 이제 5조에서 6조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공식적인 자료에서는 1km당 지하화 하는데 2천억 원이 들어간대요. 근데 추가적으로 뭐 사회적인 비용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2014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제 그 당시에 진위에서 지제역까지 이미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까 했을 때 3조 원이 들어간다고 나왔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물가 상승률과 더불어서 지제역에서 평택역까지 여기 하나 더 늘어났기 때문에 한 5조에서 6조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도 성균관대역에서 수원역까지 10km 구간을 사회적인 비용까지 포함해서 지금 4조 원을 추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5조에서 6조를 한 거는 굉장히 실제로 제가 러프하게 좀 잡아 놓은 거죠. 자, 지하화를 시키면 뭐 어떤 게 좋냐, 이런 기대 효과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자, 도시 공간 활용이죠. 일단은 철도가 이제 밖에 있으면은 이제 뭐 미관도 안 좋고 사실은 이제 좀 시끄럽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좀 될 텐데, 일단은 철도가 지하로 내려가면서 그 상부 공간을 확보가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또 개발할 수가 있어요. 뭐 녹지 및 공원을 조성할 수가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그 막대한 재원을,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면은 사실 뭐 녹지나 공원을 조성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민간 업체에서도 개발 이익금, 수익금을 내야 되는데 공원이나 녹지를 개발하면 그거 자체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상업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이제 도시 경관이 개선된다. 보기 좋잖아요, 사실은. 지상으로 이렇게 열차들이 달리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제 평택시의 목적대로 지역 단절이 해소가 된다. 그리고 이제 소음 진동이 감소한다. 열차 소음 시끄럽죠, 차 다닐 때마다. 그리고 진동도 이제 없어질 거고, 아마 그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주거 삶의 환경이 많이 대폭 이제 향상이 되겠죠. 그리고 안전성,
이게 이제 과거에 지금은 괜찮지만 뭐 건널목도 있었을 거고 뭐 사고들이 각종 사고들이 많았잖아요. 뭐 보행자도 다닐 거고 이런 부분에서 안정성이 또 향상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통과하는 그 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가 있다. 도시 이미지가 개선이 되고 관광 자원화가 가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효과, 인구 유입 촉진 뭐 이런 효과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추진 뭐 장애 요인인데 이거는 제가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뭐 기술적인 과제, 경제적인 과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뭐 이것들은 뭐 우리가 사실은 고민할 문제는 아니고 전문가들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거죠. 기술적인 과제는 뭐 집안 안정성 확보, 지하수 관리 문제, 뭐 기존 지하 시설물 간섭, 공사 중 열차 운행 유지, 뭐 안전사고, 소음, 환기, 기존 역사와의 연계성 뭐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제가 가장 염려되는 거는 그거예요. GTX A 노선이 목표가 28년 개통이고 C 노선 같은 경우는 뭐 30년이 넘어갈 것 같지만 혹시 그때 같이 이제 공사 시기가 겹치게 되면 그때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할까? 아니면은 뭐 이 부분 때문에 뭐 괜히 이제 GTX까지 딜레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우려가 가장 크게 들더라고요. 근데 경제적인 과제, 그러니까 비용이죠. 결국에는 이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 장기 공사로 인한 뭐 계속 돈은 계속 들어갈 거고요. 뭐 재원 조달해야 될 거고 주변 지역 막 보상도 해줘야 될 거고 지하철 다니던 게 계속 현재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체 교통수단도 확보를 해야 될 거고 뭐 이런 부분들을 다 고민을 해봐야겠죠. 이것들이 이제 다 이번 용역 결과에서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환경적인 영향 평가 있죠. 뭐 대기질 개선, 소음 절감, 그리고 생태계 영향 뭐 이런 부분들도 환경 영향 평가에서 다 나올 거예요. 자, 그럼 결론은 뭐냐? 이거는 일단 평택시에서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여당과 야당이 공동으로 내놨던 그런 정책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서울시에서도 지금 이거를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대략 이제 68km. 그리고 경부선 석수역에서 병점역, 경원선 망월사역에서 의정부역, 경의선 대곡역에서 문산역, 경의중앙선 구려역에서 도심까지 수도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아마 각 지자체에서 용역 발주를 통해서 타당성이 확보가 되면 국토부까지 이 사업을 제안을 해서 현실화시키겠다. 지금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시간은 굉장히 좀 많이 걸릴 거예요. 재원 확보도 해야 되고 뭐 공사 기간도 확보해야 되고 제가 결론을 냈는데 결국에는 상부 구간의 사업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가 큰 관건이겠고요.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이 투자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이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구간인지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 포인트이지 않을까 현실화를 시키기까지요. 네, 이렇게 제가 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뭐 괜찮다고 봐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기대 효과가 굉장히 크죠. 단절된 도심을 하나로 이제 연계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이 지상으로 다니는 철도를 지하화시키면 도시 미관이나 또 그에 따른 이제 개발 효과도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데 과연 이게 이제 현실화가 가능한 부분인지 이 부분을 따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